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도시, 이곳에는 빛이 닿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세계의 법칙은 잔혹하며 가장 큰 죄는 바로 배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직의 심장을 찌른 배신자들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 그들의 비극적인 종말을 목격하려 합니다. 조직의 심판은 자비롭지 않았고 배신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어둠 속에 숨겨진 엄중한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잔혹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욕망이 부른 비극 이중 스파이의 몰락입니다. 한때 조직의 핵심 브레인으로 불리던 김 실장. 그는 조직의 모든 기밀을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조직에 충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는 경쟁 조직과 은밀히 접촉하며 조직의 정보를 팔아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정보들이었지만 점차 조직의 생명줄과도 같은 핵심 정보들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의 이중 생활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낮에는 충실한 김 실장, 밤에는 어둠 속 밀거래를 주도하는 배신자였죠. 하지만 아무리 교묘한 배신이라도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는 법. 조직 내부에 김 실장의 수상한 행적을 감지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 조직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 그리고 조직 자금의 미묘한 흐름 변화는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조직의 수장, 박 회장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이미 그의 눈빛은 김 실장을 향한 차가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은밀히 신복들을 시켜 김 실장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김 실장이 경쟁 조직으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고 정보를 넘겼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암호화된 파일들, 도청된 통화 기록, 그리고 꼬리를 잡힌 밀회 장소에서의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는 김 실장이 배신자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직의 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예상치 못한 순간 조직원들에 의해 납치되었고 그가 끌려간 곳은 인적이 드문 폐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박 회장을 비롯한 조직의 간부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침묵 속에서 박 회장은 김 실장에게 직접 배신의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김 실장은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고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법칙은 냉혹했습니다.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박 회장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심판을 끝낸 뒤였습니다. 김 실장은 그 자리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조직 내부에서는 그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그의 몰락은 조직원들에게 배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조직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김 실장의 이야기는 욕망에 눈이 멀어 조직을 배신한 자의 비참한 말로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세 사기 조직의 균열 내부 고발자의 위험한 선택입니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세 사기 사건.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가로챈 거대 조직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직은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부동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그리고 조직폭력배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만큼 그 규모와 조직력이 상당했죠. 이런 조직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로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던 이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팀장은 처음에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전세 사기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조작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가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건을 접했을 때 이 팀장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양심과 욕망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내부 고발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팀장은 용기를 내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운영 방식, 핵심 인물들의 정보, 그리고 사기 수법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제보는 경찰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거대한 전세 사기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동시에 그를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조직은 이 팀장의 행적을 빠르게 알아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팀장은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조직의 추격은 집요하고 잔혹했습니다. 조직은 이 팀장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그에게 잔혹한 심판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 팀장의 가족을 위협하고 그의 은신처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팀장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조직의 손길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뻗어왔습니다. 이 팀장은 결국 법정에서 조직의 만행을 증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새로운 삶을 약속받았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조직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이 팀장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 하에 신분을 바꾸고 새로운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내부 고발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조직은 그를 잊지 않았고 그의 그림자는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의를 위한 배신이 때로는 더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잔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 팀장의 선택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약 조직의 밀거래, 잠복 요원의 사라진 흔적입니다. 국제적인 마약 밀매 조직은 그 어떤 조직보다도 은밀하고 잔혹하게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한 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으며 배신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직 내부로 잠입했던 한 정의로운 경찰, 최 요원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최 요원은 조직의 심장부로 들어가 핵심 정보를 빼내려 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위장과 연기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중요한 밀거래 현장에까지 접근하게 됩니다. 최 요원은 목숨을 걸고 조직의 대규모 마약 밀거래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외부에 전달하려 했고 그 순간 그는 조직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조직의 수뇌부와 대규모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일망타진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혔고 심지어 그들의 잔혹한 방식에도 익숙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최 요원은 마침내 조직의 가장 큰 밀거래 현장에 침투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의 신분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조직 내부에 심어져 있던 또 다른 배신자의 정보 유출로 인해 최 요원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붙잡혔고 그의 운명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직은 최 요원이 잠복 경찰임을 알게 되자 그를 잔혹하게 신문했습니다. 최 요원은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으려 했지만 조직의 고문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조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조직은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최 요원과 연락이 끊기자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습니다. 최 요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의 죽음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 요원의 이야기는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의 비극적인 말로를 보여줍니다. 그의 죽음은 조직의 잔혹한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냈으며 배신자에게는 어떤 자비도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끔찍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 요원의 희생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조직의 심판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혹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잠복 요원의 위험한 삶, 그리고 배신으로 인한 비극적인 최후는 어둠의 세계가 가진 냉혹한 법칙을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현실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이버 범죄 조직의 내부 갈등 해커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조직 중 하나는 바로 사이버 범죄 조직입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해킹, 랜섬웨어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이 조직의 핵심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해커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천재 해커 박은영은
조직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보안 시스템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박은영은 조직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기업과 개인의 정보를 해킹하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감도 커져갔습니다. 특히 한 작은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랜섬웨어로 파괴하여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직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은영은 조용히 조직의 핵심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고 그들의 활동 기록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여 조직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조직의 또 다른 해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조직은 내부 시스템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고 곧 박은영의 소행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그녀의 천재적인 해킹 능력은 이제 그녀 자신을 옥죄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박은영은 조직에 의해 감금되었고 그녀의 모든 장비는 압수당했습니다. 조직은 그녀에게서 모든 정보를 캐내려 했고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는 탈출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감금된 상황에서도 조직의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냈고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고 조직의 주요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더라도 조직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려 했습니다. 박은영은 결국 조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행방은 묘연해졌고 그녀의 흔적은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치명적인 오류는 조직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조직은 한동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은영의 이야기는 천재 해커의 비극적인 최후와 함께 사이버 범죄 조직 내부의 잔혹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조직을 배신하고 정의를 위한 길을 택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직의 철저한 보복과 함께 배신자에 대한 어떠한 관용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직의 심판을 받은 4명의 배신자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김 실장의 욕망, 이 팀장의 양심, 최 요원의 정예, 그리고 박은영의 회의감.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조직을 배신했지만 그들의 종말은 모두 잔혹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조직의 심판은 그 어떤 자비도 없었고 배신자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조직의 세계는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며 그곳의 법칙은 냉혹하리만큼 잔혹합니다. 배신은 가장 큰 죄로 여겨지며 그 대가는 목숨으로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왜 그렇게 엄중하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배신이 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이들의 선택이 어떤 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비극을 넘어선 경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계는 빛을 용납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정의를 찾으려 했던 이들의 희생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직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잔혹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둠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